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었지만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걸 겪으면서.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의 이제 코호트 격리 차이, 그리고 거주인들이 지금 그 느끼는 차이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코호트 격리는 사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였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복장을 갖추고 마스크를 하고 고글을 쓰고 또 페이스필드를 얼굴을 가리고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정말 이렇게 완전 장화 같은 그런 걸 신고 완전 중무장하는 그런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를 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복장으로 그냥 뭐 1, 2, 3층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 시설 안에서는 자유로움이 그래도 있었어요. 예예. 근데 지금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한 48시간 근무했었던 사람들은 48시간 동안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예예. 출근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음성 판정을 선생님들이 다 받으시고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출퇴근을 하는데 딱 집 직장만 해야지 뭐 집 직장 외에 마트를 가도 안 되고 어디를 가도 안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출근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에서 방호복이랑 모든 복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이제 생활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주인 나오면 복장을 하고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예예. 그렇게 싹 하고 인제 생활관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출퇴근 코호트 격리라고는 하지만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코호트 격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보다는 교사들은 그래도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예. 거주인들은 지금 생활실에서 복도로도 못 나오거든요. 아. 천간 이동은 절대로 안 될 뿐더러 왜냐하면 저희가 3층에서 거주인분이 확진자가 나왔기 예예. 때문에 천간 이동은 절대로 안 될 뿐더러 복도에도 못 나와요. 아. 그러니까 딱 고 생활관 내에서만 지금 갇혀 계셔야 돼요. 예. 그게 지금 이제 10일 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점이 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고 거주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뭐 힘든 그런 건 거주인들은 그때보다 더 배일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은 그때부터 그렇군요. 좀 예. 예. 자유로워졌고 거주인들은 힘든 게 그때보다 더 배일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 만나는 거주인들이 그래 음. 인제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반응이나 이것 부분은 쪼끔 뭐 그 스트레스가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높아 보인다기보다 음. 복도로라도 이제 막 나오려고 하시죠. 아. 복도로라도 나오려고 하시고 하면 이제 저희들은 막 이제 어찌 됐든 확진자가 발생된 시설이니까 예예. 저희들도 이제 겁이 나니까 예. 혹시나 뭐 이렇게 저희들은 뭐 방호복 다 입고 마스크 끼고 고글 쓰고 다 했지만 예. 거주인들은 그냥 일상적인 복상이시거든요. 예예.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도로만 나오셔도 저희는 이제 조마조마하니까 거주인분들 예전처럼 복도에 나오셔서 뭐 1, 2층 자유롭게 다니시고 뭐 주방에도 놀러 가셨다가 뭐 1층에도 놀러 가셨다가 현관 밖에도 나가셨다가 이러시다가 딱 갇혀 계시니까 예. 거주인들은 나오시려고 하고 저희는 못 나오게 막고 지금 이런 과정이죠. 그냥 많이 음. 답답해하시죠, 거주인들은요. 음. 어쨌든 바로 인제 이게 아마 음.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집단 시설이 음. 음. 이게 그 장애인이라 위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돼 있다 보니까 위험이 가중된 그런 그렇죠.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네. 같이 공익 신고하셨던 동료가 음. 해임도 됐고 네.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익 제보하기 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예. 일단 그때는 굉장히 뭐 수직 관계고 좀 경직되고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좀 직원들 간에 서로 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좀 민주적인 관계, 좀 개방적인 관계, 좀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이 바뀌었고요. 예. 상황이 그때보다는 교수님분들도 뭐 식사의 질도 많이 높아지시고 교수님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셨죠. 촉탁이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안 오시거나 이러다가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 오시고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그때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개선이 되면서 거주인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공익제보 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상황, 그 직접적으로 코호트 격리 이런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일상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회복돼 네네.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같이 공익신고에 하셨던 분이 또 큰 상을 받기도 하셨어요. 예. 네네. 그 내용 좀 소개해 참여연대에서 주시겠어요? 예. 예. 참여연대에서 주시는 공익제보자상 받으셨어요. 최상섭 국장님께서.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예. 그, 지금 최상국 국장님은 밖에서 이게 해고되신 이후에 일상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렇구나. 경제적인 예, 것은 이제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최상석 국장님도 자녀분이 아직 한창 공부해야 될 자녀분이 2분이 계시는데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마음은 훨씬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모임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는데 얼굴은 예전보다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 선생님 글을 읽고 또 인용하고 했는데, 네. 여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총량적으로 보면 거의 100만 가까운 음, 그런, 음. 일킴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거주인분들 탈시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연합회 막 이런 게 생겨나서 반대하기도 하시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탈시설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조차 이해가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탈시설을 해야 하는가는 어떤 인간 이렇게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탈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래도 제 글을 통해서 그 탈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자라고 음. 지목되는 종사자의 목소리로, 네. 예, 시설의 본질, 즉, 구속의 본질을 좀 드러냈고, 그것도 성찰적으로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예. 또 한 해 잘 보내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혜경 선생님의 이 기사 내용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사회에 격리시켜서 시설에 가두어 두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또 경산에서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경산에 있는 한 시설, 초대형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심각하게 인권 침해가 있어서 지금 시설 폐쇄 투쟁이 장애인 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시설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영덕에 있는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설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몇몇 시설은 이사장이 해임 조치되거나 아니면 해임 건의를 받거나 아니면 해임 공고를 받아서
해임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지금 계속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법안이 결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자체 스스로도 노력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 고민을 논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예, 우선 뭐 가까운 가까운 이야기로는 지난 8월 5일 날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내용을 발표해서 내년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2040년까지 탈시설 정책을 완료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게 그리고 지금 수용 방식의 거주 시설은 거주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탈시설 방향으로 잡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 탈시설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행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먼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그것의 추진 주체는 물론 지역사회로 정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몫이 가장 크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3년간 시범 운영한 기간 동안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비적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법률이 제정되고 이것이 뒷받침될 때는 이것이 이제 실제 실행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수준은 정부나 도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산 지역에서도 인권 유린이 발생한 이제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지금 13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경북 지역의 지역 사회가 이 장애인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확고부동하게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정도로 탈시설에 대한 요구라든가 사회적 내용들은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 준비하고 실천해야 될 단위, 그래서 시민사회의 준비,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노력,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구에서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시군구가, 정부의 정책이나 도의 방침 이런 것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탈시설 관련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정착 방안이 없는지 이런 방안들도 실천적으로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수용시설에 갇히지 않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훈의 뉴스풀이 2021년 뉴스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로 24시간을 하겠다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게 뭐 수도 얼마 안 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누구 줄지 이제 줄 세워서 또 자르는 기준이어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남원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살 수 있게 집 그리고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남군의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으로 풀어갈 문제거든요. 정책이 그 반영되면서 예산이 투여되는 문제라서 이거를 경산시가 얼마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세우고 지방자치 책임으로 그 책임을 좀 다해서 이 성낙원 사태 같은 경우는 그 해결책을 좀 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